자, 또 질문 있어요? 네. 그 고통이라 마음의 고통이 탐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하고 네. 처음에는 탐심에 대해서 그냥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심이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있어 보니까 어떤 사물의 상대에 대한 기대심도 음.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 기대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이제 제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기대심도 사실은 많이 놓게 되는데 그 네. 기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어떻게 많이 베풀어 줬으니 나한테 뭔가 조금 보답해야 된다는 그 기대심. 사실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자식이라고 했을 때 네. 자식이 그냥 네. 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한테 어떤 그에 대한 예를 들어 효도로 뭐 보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어떤 잘 살거나 때로는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그 부모는 이제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또한 기대심이고 탐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을 놓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하심을 이제 놓는 것이 그 또한 또 수행인가 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네. 이미 그전처럼 혹은 아직 불법과 불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욕망에만 끌려가지 않고 이 욕망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내 그 개인적인 욕망 이것을 이제 버리려고 하고 하신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것조차 욕망 아닌가 이렇게 이제 회의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뭔가 바라는 거니까 한자로 바랄 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망이죠. 분명히 욕망인데 불교적으로는 이기적인 바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혼자 좋으려고 뭔가를 바라고 탐하고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고 그 욕망이 조금만 열려서 넓혀져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아하려고 하는 거, 좋으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은 원이라고 불러요. 원. 이 원은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불교에서 배우잖아요. 원을 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불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발심하는 거잖아요. 나도 부처님처럼 돼서 다른 중생들을 도와서 함께 성불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결심을 하는 거. 그런 원을 세우는 거. 이것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기적인 욕망은 버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버려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뭘 할 것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다고. 그야말로 그냥 허무주의고 염세에 불과해요. 불교는 그런 다 쓸데없고 다 무상하고 다 괴로운 거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버리라고 그리고 그냥 다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고라고 얘기할지라도 고를 벗어나서 원으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일체종도 함께 나아가기를 기약하고 그런 길로 가라는 것이지 그냥 이 염세 허무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고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욕망이 일시적으로는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즐거움조차 더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리석은 욕망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원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 원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자기 자식이나 뭐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아주 헌신적으로 다 잘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어떤 기대라든지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욕망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게 아주 순수한 거잖아요. 나한테 무슨 대가로서 뭐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게 그냥 효도하라고 애들 막 그냥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좋은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이들도 나중에 효도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기적으로 내가 이 효도를 받으려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효도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모든 가르침은 중도로 펼쳐져 있잖아요. 쾌락을 초구하는 그런 욕망 이것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여기 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부터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거기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너무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금욕으로 뭐 다른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적당하게 어떤 때는 내가 배고프면 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누가 배고프면 그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게 전혀 무슨 욕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거 혹은 이타적인 거 이것도 분간할 수가 없다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지혜로운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해하고 그래야 내 애들도 잘 돌볼 수 있고 남편한테도 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건 이기적인 거니까 다 끊는다고 하고 불행하게 찌그러져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그 욕망을 버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무욕에 참된 즐거움에 이른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자꾸 막 분별하면 끝이 없어요. 뭐 세상에 이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도 막 이상한 그 경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쪽에 기차가 달려오는데 이쪽 철길에 사람이나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기차를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는 속도로 봐서는 즉각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를 죽일 것인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다고 개를 죽인다고 그리고 그게 선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여자가 있고 이쪽에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이 문제가 돼. 근데 이런 문제의 문제는 이걸 문제 삼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다 골치 아픈 문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냥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고 답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지 말고 내가 그렇게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최대한 그 순간에 내가 이 불행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뜻밖의 어떤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이 양쪽을 다 살리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지혜가 그 정말 좋은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본성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지방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신통제일 목건연존자가 제가 가서 그 바루에 밥이 한없이 생겨나게 해가지고 그 굶주리는 사람들을 좀 밥을 주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당장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밥을 줬는데 옆에 동네 사람들이 또 굶주려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옆에 사람들을 줬더니 또 그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 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지도 않는데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해도 저희 가면 밥을 그냥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얻어먹자고 다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끼를 그렇게 줬더니 다음 끼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신다. 그러니까 목건연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그냥 인연에 맡겨둬야 돼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들은 그 고통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도 생각으로 막 하면 답이 없다. 유기견들을 뭐 들고양이 애들을 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놈들을 안락사 시켜야 되느냐 혹은 어디다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요. 그냥 내 안의 본성이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이 불심이 불성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묻고 그것이 이렇게 한껏 발현되게 내 마음을 그냥 열어요. 나를 비켜요. 네. 아까 이제 질문 전에 이야기하다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선 전까지 과몰입하고 정말 잘 됐으면 했는데 잘못돼 버렸잖아요. 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는 좀 자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역시 우리들의 이기심에서 잘못됐어요. 그때 뭐 지자체 선거할 때부터 서울에
주로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기심에서 그렇게 투표하면서, 그리고 이런 이기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 돈이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들의 입지나 권력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권력 집단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용한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안 들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이론 같은 걸 들먹이지 않아도 거의 기만술이에요.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미래를 열어줄 것처럼, 또 우리들한테 대단한 이익을 안겨줄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의 지지나 표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소수 집단이 계속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확장해가는 그런 기만술 같은 것이 정치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사람들은 그 기만술에 놀아나는 그냥 뭐 해주고 뺨 맞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한심한 존재들이라고. 참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 이익을 마음껏 추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큰 권력, 더 큰 재산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이기심을 부리는 게 뭐가 문제야? 니들도 하려면 해. 다 기회는 공정하잖아. 못하는 게 바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세상 분명히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고 권력이든 돈이든 먼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천으로 해서 거의 노력 없이도 점점 그 권력이나 부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제어하고, 그렇게 이미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더 그것을 불려가는 것을 제어하고 그게 지나치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분배하고, 약자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그런 정치를 해갈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정치는 지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멀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의로운 그런 정권이 세워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그 공감하는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서 유전자들은 다 이기적이로구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감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사실은 그 유전공학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한 얘기였다고.
유전자 중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쁘게 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면서 그 사람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활성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질병을 없애는 면역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질병을 낫게도 하고 병을 유발하지 않게도 막아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나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면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지금 이 문명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이 유전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다 이기적이라고 너무 쉽게 전제해버린 거예요. 이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정말 많은 부분 이타적이라고. 그리고 이타적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요. 이타적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나만 생각하고 나 좋으려고만 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것을 어떤 때는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내 입장을 접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때는 나를 다 내어주고 상대방을 더 잘되게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의 산물이 아니고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생겨난 개체들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더 이타적인 마음이 더 근원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게 그거라고. 어떤 때는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이에요. 또 이타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이야. 최소한 이기주의 이것이 근본이 아니고 자리 이타주의가 더 근본적인 것이고 이게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이타주의를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이기주의가 자리 이타주의로 발전하면 돼. 자리 이타주의 이미 이 자리 이타주의가 절대적인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진리에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과 자본주의의 경제학 이론 이런 것이 대립하면서 지난 세기에 온 세계에 도처에서 혁명을 빙자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이기심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소외 속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해서라도 차지하고 그러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연계에 벌어지는 현상처럼 인간 세계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냥 그게 잘 돌아가게.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가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수 효과로든 아니면은 노예 같은 상태에서 일을 그렇게 하다가 죽어나가든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고 그런다고 그렇게 믿는 이론이나 사람들이 어차피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절대
자기들 가진 것을 내놓거나 가난한 사람들 좋으라고 양보할 리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부자들 다 빼앗아가지고 다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해 보려고 했던 이론, 이것들이 다 사실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기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그냥 사람의 마음이 다 이기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그냥 전제해버린 거예요. 이 오류 때문에 그 복잡하고 정교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런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진짜 이 인류가 정말 좋은 사회를 이루고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자리 이타주의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유전자를 이루고 있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뭐 검찰도 언론도 재벌도 다 이기적이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타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수고 이 다중은 훨씬 더 강한 자리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다중이 그 소수를 견제하고 설득하고 굴복시켜야 돼. 그 표를 바르게 행사해서 이 다중이 다중을 위한 그런 경제 체제나 혹은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가야 된다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쩌면은 한국이 제일 먼저 그것을 구현해 볼 것처럼 보였잖아요. 한동안. 근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뭐 자고 나니 선진국이라더니 이제 자고 나니까 제일 엉망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대중주의 뭐 그런 대중통치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데모크라시가 데모스하고 크라티아하고 합해진 말이래요. 데모스가 대중, 다수의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이런 말이고 크라티아는 지배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대중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소수 권력 집단이 다수를 통치했잖아요. 근데 대중이 대중을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약속에 같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법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데모크라시는 법치주의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국가를 이루는 근대 이후의 체제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런 법을, 약속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혹은 이제 대체적으로 의회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됐잖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대로 가서 그렇게 하나요? 이게 한계고 이 속에 이제 정말 많은 속임수나 왜곡이 들어간다. 계속 국회에 간 사람들은 싸우기만 하고, 그것도 이제 정당 정치를 하잖아요.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나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의 어떤 기대,
그 사람들한테 했던 약속 이런 건 다 팽개쳐 버리고 정당에서 그냥 정한 그 노선대로만 표를 행사하고 그런 법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 직접 민주주의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기만술이야. 민주주의를 내건 사실은 소수 지배자들의 폭정이라고.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매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휴대폰 막 이런 것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공정하게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해도 돼.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정말 명료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 이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 기만적인 선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엉뚱한 데다 표를 찍어 무엇이 자기한테 좋은지를 몰라. 어디다 표를 찍어야 자기한테 또 모두에게 좋은지를 모른 채로 어리석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 뭐 여론조사나 막 이런 걸 해도 거기에 정말 많은 왜곡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 판단을 잘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아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해버린다고. 함부로 어느 쪽에다가 표를 주고 그쪽 지지한다고 조사에 응하고. 이래가지고는 직접 민주주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자각해야 돼. 그리고 자리 이타주의 이것을 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법, 진정한 어떤 삶의 양식, 사고 방식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막 무슨 지난번에 촛불 집회 막 이런 거 하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외치고 싸우고 해가지고 정권을 어떻게 뒤집기는 했는데 새로 생겨난 정권은 촛불 집회 사람들이 바랬던 그 바램이나 희망이나 목소리를 전혀 정책에 반영하지를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의해서 생겨난 전 정권이 촛불 정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잘못된 그 붕당 정치 그것만 반복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기득권을 충족시키는데 자기들의 그 자리를 이용하고 국민들이 뽑아준 그 표를 이용하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바꿔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있고 심하게 정치를 혐오하는 정치를 관심 밖으로 돌리는 이런 심리가 만연해 있다고. 이거를 이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게 빨리 건져 올려가지고 하나로 힘으로 모아내야 되는데 뭐 그럴 정치가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럴 사회 지도자도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가 불법 안에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고 길을 알고 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 모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이런 그 이야기를 메타버스 같은 게 열리면 거기서 이제 막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제가 워낙 그런 걸 모르기도 하고 이거조차 이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런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어떻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의 법계에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마음의 메아리가 세상을 바꾸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도 불완전한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뭐 그런 말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함정이 숨어 있다고. 사람이 본래 아주 지혜롭고 아주 공정하고 그런 존재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주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데모크라티아 여기에서도 데모스가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이 대중을 우중이라고 말한다고.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그러니까 선동가들이 아주 질 나쁜 정치가들이 얼마든지 속이고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정치 체제 막 이런 거는 사실은 다 자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것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심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주의 막 이런 거는 누가 통치하느냐, 어떤 식으로 통치하느냐, 뭐 그런 것에 관한 담론인데 결국 누가 누구를 통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통치하는 자가 있고 통치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없는 자리에 누가 누구를 통치할 일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인 그 우리의 공존이 정말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완전한 세상, 완전한 사회, 막 이런 거는 불법 안에만 가능해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서 전륜송왕이 되기를 기약한 게 아니고 그걸 버려버리고 부처님이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불법을 설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면서 그 영향으로 사람들도 길을 찾고 또 우리를 따라오고 함께 가고 다 좋아지고 저마다 행복과 자유를 찾게 되기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주주의 만세.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